민동기의 저널리즘 M. 네, 금요일 민동기 기자와 함께 저널리즘 M까지 같이 진행을 합니다. 이 한 주간의 기사 중에 저널리즘 시각으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될 기사를 정리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M은 민동기입니다. 오늘은 어떤 기사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까요? 홍보 기사와 이 지면 거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거는 뭐 사실 오래된 악습이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건데 어떤 사례가 있었죠?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예.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이 유명한 교회죠. 종교 단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하고 동아일보 출판국 사이의 거래 내역을 미디어오늘이 입수했거든요. 아하. 동아일보 출판국이 올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의 교회 측으로부터 발행 금액으로 12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발행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광고비는 아니고요. 네. 그거는 뭐 조금 이따 좀 알아보도록 하고 어쨌든 돈을 12억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예. 그 신동아 6월호에요. 하나님의 교회 기사가 실렸거든요. 네. 이쯤에 7억 8천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동아일보 그 3월 22일자 그 리빙 앤 이슈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본지가 아니고 별도 섹션인데 네. 여성 동화가 이제 이 지면을 제작을 하거든요. 여기에 또 하나님의 교회 관련 기사가 실렸는데 네. 이런 방식으로 동아일보 출판국이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의 교회 측으로부터 받은 액수가 12억 정도 됩니다. 단건이 아니라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좀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또 대기업이 아니라 종교단체라는 점도 좀 특이하고요. 네. 특히 이제 신동아 6월호 같은 경우에는 32페이지를 할애를 했거든요. 아, 그렇게 긴 기사였어요? 굉장히 긴 기사였고요. 예. 특히 그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단체 내부에서도 이단 논란이 좀 제기가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논란의 중심에 있는 종교 단체를 언론이 돈을 받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준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단 뭐 돈 받은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내용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어요. 32페이지나 나갔다 그러는데 내용은 뭐였습니까? 기사 내용은? 설립 55년 만에 300만 성도를 모으며 성장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교리도 일단 소개를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하나님의 교회 총회장이 있는데 이 총회장 인터뷰가 10페이지가량 실렸다고 하는데 네. 더 특징적인 것은 32페이지 정도 분량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올 컬러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기관지, 하나님의 교회 기관지가 할 일을 동아일보가 대신 해준 것 같은데 뭐 봉사 활동을 한 건 아닐 거고 네. 이렇게 기사를 써주면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동아일보 측에? 이게 참 재밌는데요. 네. 일단 신동아 6월호 기사가 나가면은 하나님의 교회 측에서 일단 6월호를 대량으로 구매를 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건 뭐 당연하겠죠. 근데 신동아 같은 경우 6월호 같은 경우에는요. 별도 그 하나님의 교회 기사만 실린 발췌본을 동아일보 출판국에서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아, 따로 만들어준다고요? 책을 따로 만들어줘가지고요. 예. 이 발췌본만 보통 5만 부에서 10만 부 정도 나간다고 하거든요. 적지 않은 숫자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별도로 이제 하나님의 교회 측에서 이제 구매를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아까 광고비가 아니라 발행 금액이라고 한 거군요. 예. 예. 그러니까 이 기사를 써주는 거를 넘어서서 그걸 뽑아가지고 이쁘게 또 만들어준다. 별도 책으로 예.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참. 어쨌든 뭐 이 기사가 이 내용이 미디어오늘에서 이제 기사를 썼는데 신동아 측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대응은 뭡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 논란이 되면 입장 정도는 밝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기사를 쓴 기자, 편집부장, 편집국장, 출판국 간부 모두 취재 자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 이 기사는요. 네. 신동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어디 뭐 다른 언론사들도 비슷한 일을 했습니까? 최근에는 그 경인일보가 또 하나님의 교회 특집 기사를 썼고요. 아, 같은 하나님의 교회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2017년 4월 26일 별도 섹션에 역시 하나님의 교회 헌혈 구호 활동을 한 면에 걸쳐서 실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데이가 있거든요. 네. 중앙일보 계열사인데 지난 3월 9일 역시 하나님의 교회 관련 기사를 두 면에 걸쳐서 실었고요. 월간중앙 있지 않습니까? 네. 2017년 12월호에 하나님의 교회를 아예 커버 스토리로 또 기획을 해서 기획 기사를 또 싣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게 뭐 하나님의 교회 신도라든가 네. 아니면 뭐 기독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
읽을 만한 기사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 보통 사람들한테는 별로 관심 없는 기사일 텐데요, 그죠? 그런데다가 예. 최근에 이 현상을 좀 주의 깊게 보는 게요. 증상도 좀 적절한 표현인 것 같네요. 예. 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예. 정부기관으로부터 협찬금이나 돈 받고 그 홍보기사 써준 사례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근데 최근 들어서는 여기를 뛰어넘어서 지금 종교단체 홍보기사도 써주고요. 예. 종교단체 말고도 있습니다. 종교단체 말고 또 어떤 곳이죠? 그 사랑의 열매라고 알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2014년 이후에 언론사들과 협찬기사 진행 현황 자료 요걸 또 미디어오늘이 입수해서 보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조선일보가 공동모금회와 해마다 아너소사이어티 협찬기사 계약을 맺습니다. 네. 이 아너소사이어티가 뭐냐면은 모금회에 1억 이상을 기부했거나 5년 이내에 1억 이상 기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 기부자들 모임을 말합니다. 근데 이 조선일보가 해마다 기획보도 횟수라든가 협찬액이 일정하진 않습니다만 관행적으로 한 5번에서 7번 정도 지면에 협찬 기사를 실었고요. 해마다 한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를 집행해 왔다는 게 공동 모금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이건 뭐 기부를 좀 열심히 하자라는 차원에서 기사를 쓸 수는 있다고 봐요. 쓸 수는 있는데 돈 받고 썼다 이거네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돈을 받고 썼으면은요. 어떤 뭐 기관의 협찬이다 이걸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밝히는 게 원래 기본적인 언론 윤리죠. 근데 조선일보는 이 독자들에게 이걸 안 밝혔습니다. 그래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5차례 아너소사이어티 협찬 기사를 내보냈는데 지면에 이거 고질하지 않았고요. 좀 이상한 대목은 2016년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에 2017년까지는 기사 말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협찬이라고 고지를 했거든요. 근데 지난해에는 이걸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언론사가 모금기관과 관련한 기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협찬비를 받고 기사를 써야 하는지 좀 의문입니다. 이거 감시 대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영란법 시행해가지고 조금 시끄러울 때 눈치를 보고 협찬이라고 밝혔다가 이제 또 안 밝히는 거군요. 조선일보만 그런 게 아니고요. 중앙일보, 동아일보 다 이제 이 협찬 기사 계약을 맺고 기사를 썼고요. 협찬비 차이는 있습니다만 뭐 매일경제, 세계일보, 문화일보,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뭐 국민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다 기사 협약을 공동모금회와 맺었습니다. 이게 공동모금회가 언론사들한테 준 돈은 또 모금한 돈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점점 이게 문제가 되고 기사가 된 걸 많이 봤어요, 예전부터. 근데 이게 고쳐지지 않고 오히려 심해지고 있는 이런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이건 제 생각인데요. 정상적인 신문사라면 독자들이 신문을 구독하는 구독료 위주로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 신문들은 대부분 광고와 협찬 위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독자는 없고 광고와 협찬만 많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요구에 따라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홍보기사 대응업체까지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인데 기사 크기 정해놓고 이 정도 크기면 2천만 원, 할인가는 1,200만 원 이런 협찬 내역서가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로 승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하는 거죠. 그죠? 이건 명백하게 장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뭐 어떻게 뭐 대안이 있습니까? 대책이라고 할까요? 뭐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긴 한데요. 지난 2009년에 신문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과태료 조항이 폐지가 됐습니다. 19대 20대 국회 때 이걸 시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신문협회가 워낙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더 좀 심각한 거는요. 언론사 내부에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신문사 어려운데 뭐 이 정도는 용인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 분위기가 더 팽배하더라고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비슷한 걸 취재한 적이 있는데 당시 조선일보였어요. 그러니까 돈 받고 기사 써준 거였는데 그쪽의 인터뷰가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용이 좋은데 뭐가 문제냐. 돈 받은 게 뭐가 문제냐. 뭐 이런 식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언론 전체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널리즘 M 고발뉴스 민동기 기자였습니다. 김경래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40분입니다. 출근길 날씨 정보입니다. 열대야가 많은 지역에서 나타났고 낮에는 어제보다 더 더울 전망입니다. 때문에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특히 강원 동해안과 충청 내륙, 남부 대부분 지방, 제주 동부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한낮 기온이 35도를 넘어서는 곳이 많겠습니다. 대구가 36도,